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2월의 첫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들 보셨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5.26%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4조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약 2조씩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4.44%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일시적으로 들어오던 기관 자금이 멈춘 걸로 보이고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상 저희가 올라올 때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면 또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체질적으로 지수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개선이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살기 좋아졌다라는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느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이런 장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수차례 발생을 하면서 의미 있는 구간 코스피로 기준으로 따지면 5,0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요 부분을 깼다 다시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수 변수는 개별 국가로 따지면 한국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문제입니다. 원체 지금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린란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해결해야 될 나라가 엄청나거든요. 제발 전쟁만은 크게 확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연준 관련된 인사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고 한데, 그건 일단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HLB 쪽으로 들어와서, HLB는 다들 아시다시피 클래스 2를 받고 지금 현재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 클래스 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되게 부정적이죠. 클래스 1이 경미한 상황이고 클래스 2가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중대한이란 말의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뜯어보면 실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대부분 주주분들도 가슴은 클래스 1을 나왔으면 했는데 머리로는 클래스 2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 2라는 개념 자체가 실사가 나오면 무조건 클래스 2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지적받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데다가 저번 실사하고 난 다음에 기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사 나오는 걸로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번에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클래스 1, 2가 문제가 아니고 클래스 1, 2는 다음 문제고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거 자료 재신청할 때 자료 제출하잖아요. 이것도 반려되거나 거절되거나 아니면 추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요게 나오면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간암 승인이고 뭐고 간에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릴 뿐더러 확률도 자꾸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바로 클래스 2를 때리고 재실사를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례적으로 좀 빨리 나왔습니다.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클래스 통보가 한 달 안으로 통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번에 HLB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지나서 클래스 통보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례적으로 일주일 안에 통보가 나왔어요. 이게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의 차이가 뭐냐면 카운트다운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통보가 빨리 되면 재실사가 나오는 시간도 더 당겨질 거고 우리가 약 한 20일, 20일 좀 넘는 시간을 좀 더 당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당긴 이점이 뭐냐면 당기게 되면요. 실사가 빨리 나올 경우에 혹시나 또 실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황이라든지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자료 제출만 해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한 달 꽉 채우고 난 다음에 실사도 늦게 나왔는데 지적을 받았어. 그럼 7월 안에
승인 통보도 못 받고 아예 그냥 또다시 CRA를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악재인데 정말 굳이 나쁘다, 안 좋다, 정말 악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뭐 중간 정도.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호재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유는 호재라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지금부터 봐야 될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실사 타이밍이에요. 지금 클래스 1, 2 관련된 통보도 이렇게 빨랐다면 제실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통보한 보람이 있어요. 빨리 통보했는데 제실사 늦게 한다?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실사도 빨리 나와야 되고 제실사도 빨리 종료가 돼야 돼요. 보통 실사 나오면요. 실사 나와가지고 한 짧으면 일주일 안에 실사가 마무리가 되고 길면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더 이상 뭐 볼 거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길어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사 기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사를 시작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신청 관련된 서류가 반려가 되거나 거절이 되거나 뭐 추가 보완을 맞았다면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최소한 뭐 하한가 한 방부터 시작을 해서 하한가 한 방 맞고 다음날 뭐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시작을 하든 이런 흐름을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도 HLB도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하한가 연속 두 방 맞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재신청 시기에 맞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아무 대응도 못 하신 분들은 어차피 올라갔을 때도 못 팔았는데 내려갈 때 팔 수 있을까요? 현재 자리에서 팔 수 있는 분들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도 못 파는데 내려갈 때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실사의 흐름이 잘 돼가지고 승인을 받길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적당히 올라도 그분들은 또 팔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8만원 갔다 8만원에도 잘 안 팔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최소 전고점 가야 팔 생각이 들까 말까 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하신 분들은 현실적인 분들 뭐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HLB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기회주의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주식에서 기회주의자는 저는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쫓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무슨 기업에 뭐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계속 세워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2차전지 종목들 좋게 시작했다가 다 빠졌고요. 삼성 SDI는 실적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엄청 빠졌습니다. 원전주도 빠졌고 뭐 다 빠졌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유난히 눈에 띄게 잘 버텼고요. ABL 바이오도 잘 버텼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 빠졌고 알테오젠도 빠졌고 뭐 알테오젠도 실적을 좋게 나왔지만 빠졌습니다. 비만 관련된 종목들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산도 빠졌고 현대 글로비스나 넥서스 이거는 그거 뭐지 코인 관련주고 로봇주도 빠졌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LB 쪽으로 돌아서 항서제약은 2%대 하락을 했고요. HLB 팹은 3.5%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2.3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44% 하락을 했습니다. 숫자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HLB 제넥스는 6.45%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지는 166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판화진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1600원 라인이 깨지면 얘도 저가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1600원이 제가 보이는 눈에서는 마지노선이다. 저 자리 깨지면 저도 어디가 저점인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시총 측면에서는 싼데 이게 뭐 알 수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사채도 그렇고 판화진을 인수할 때 썼던 자금보다도 훨씬 가치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56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이노베이션 오늘 좀 잘 버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 1탄 작전은 HLB 글로벌이었고요. 두 번째 작전은 HLB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세 번째 작전은 HLB 이노베이션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건 다들 알다시피 베리스모 관련된 주가 부양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카티면 모르겠는데 고용한 카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 일상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뭐 파급력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진양구 회장님이 어느 정도 많이 부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HLB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들과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얘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측면에서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이 2,4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21선도 지켜주고 그러는데 또 저항 걸릴 자리도 또 걸렸어요. 그럼 제 기준으로는 이 오늘 기록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이 박스 안에서 버텨주느냐, 이탈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이 뭐 세 가지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텨만 줘도 잘 지키는 거고, 만약에 이 2,400원 라인을 깨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회사 관계자들이 샀던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싸게 샀는 분은 2,000원대고 뭐 싸게 산 분들은 한 1,800원, 1,700원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진양구 회장님들 아니면 회장님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저평가다 생각하는구나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는 2,9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도 현재 차트가 좋지 않습니다.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일단 2,700원 라인이 뭐 거래량이 없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HLB가 빠진다면 같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밑에 라인으로는 얼마지? 2,500원 정도 라인이 또 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이 또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381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내일 바로 양봉이 떠가지고 다시 올라서면 문제는 없는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1200원 라인까지도 열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HLB 바이오스텝도 차트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얘도 다시 바닥 지지 테스트가 될 걸로 보이고 이 올라올 때 생겼던 갭을 처리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래량을 죽인다면 우하향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입니다. 2,1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현재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밀렸습니다. 2,100원 라인인데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이 보라색 라인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한다면 1,900원대까지 열려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6,2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뭐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라인까지는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밑으로 열어둬야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0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15,000원 초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혹시나 시장이 또 확 밀리고 HLB가 많이 빠진다면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 14,000 중반까지도, 여튼 제약도 그나마 LB와 함께 그룹주 중에서는 좀 위에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또 지수도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고 HLB도 아직 악재 해소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서 단기적으로는 저 클래스 2 부분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5년 통계치로 봤을 때도 설날 전주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나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면 개미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별로 올려주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설까지는 좀 재미없는 장,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상승, 아니면 뭐 소폭 이제 하락의 안정화 뭐 요 정도로 기대를 하셔야지, 뭐 갑자기 저 갭을 당장 메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는 호흡을 가다듬고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거는 기다리려고 승인까지 바라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평단이 저 위에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 대응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4,0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뭐 이거 기관을 샀다라고 해야 되나. 자, 일단 HLB 생명과학도 추가적으로는 지금 3,7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뭐 이게 다시 올라가서 4,500원까지 붙이면 상관이 없는데 4,500원 넘기 전까지는 밑으로는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거래량 터졌던 자리들은 다 깨졌기 때문에 밑에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이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재무적으로는 올해 이 환기 종목을 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환기가 떼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신청을 빨리 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뭐 지금 신청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진영권 회장님이라든지 회사 관계자들이 곧 유럽 신청한다, 요 정도만 메시지 나와도 주가 반응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회사 관계자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실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희망회로다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54,2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뭐 연기금 산 거는 좋은데요. 연기금은 HLB에서 주식 더럽게 못합니다. 연기금 산다고 해서 굳이 뭐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연기금은 HLB에서 큰 재미를 못 본 주체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이 기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이 좀 사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금투나 이쪽은 크게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단기적인 뭐 물량들이라서 이 패시브 자금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ETF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자금들을 세력이 얼마에 받아 먹으려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을 털어내려고 할지, 저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이 개인과 외국인 수급은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이 큰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면 창구 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잡혔다가 외국인으로 잡혔다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외국인 개인이라고 찍혀 있을 뿐이지. 자, 일단 차트적으로는 지금 밀려서 약 53,4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이 첫 번째 구간이 5만 초에서 5만 3천 원, 요 구간이 지지될 수 있는 첫 번째 라인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4만원 중반대까지도 열려버리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번째 라인에서 지켜주고 버텨주는 게 좋다. 굳이 V자 반등은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서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느낌으로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야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근데 이게 그냥 내피셜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실사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들도 주가를 그렇게 많이 못 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사가 늦어진다. 그러면 뭐 좀 더 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국 항서제약으로 FDA 직원들이 언제 오는지 알 길도 없고 저번 예를 들어서 실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사 시작도 모르고 끝난 지점에서 통보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뉴스는 별로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저번에도 경미하다, 뭐 문제 없다, 별 지적 사항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뜯어보니까 경미한 건 무슨 경미야, 중대하고 심각한 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저는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배설이 돼버리는 거죠. 클래스 1을 기대한다 했는데 클래스 2 나오고 뭐 경미하다고 했는데 심각한이고 이름도 개명을 할 판이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 매체나 중국 증권가 쪽 이쪽으로 그냥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굳이 양념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 지적 사항 같은 거 차라리 찾아보고 뭐 FDA 직원 왔는지 항서 측이 어떻게 보는지 거기가 더 객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 쪽 뉴스는 저는 걸러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지금 뭐 수익이신 분들도 있고 손실인 분들도 있고 본전 근처인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이제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승인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이거 뭐 한 반타작 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반타작 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 다 지금 어떤 자금들을 운영할지 대충 알아요. 엄청난 소중한 돈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자금도 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을 또 믿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닌데 저를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각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다 베팅이잖아요.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승인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큰 돈을 넣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큰 베팅을 한 거고 좀 승인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돈을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돈 정도를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승인으로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 그것만 잘 살피시더라도 나중에 진짜 승인 발표 때까지 안 끌고 가도 돼요. 그 어떤 시그널들로 인해서 승인이 가까워지는지 또 멀어지는지가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아직까지는 홀딩하는 이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비록 뭐 저도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클래스 2를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응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또 대응했던 물량을 또 한번 HLB 승인에 한번 베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정말 지금도 갈팡질팡한 상황이라면 물량을 줄여놓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하지 마셔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